자, 합시다.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를 복습부터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이걸로 수업한 건 한 번도 안 했었나? 진짜 우리 완전 MZ 같지 않아요? 이렇게 수업하니까. 네. 네, 이따 이 화면 띄워가지고 하는 이 기술이 신기술이거든. 정말 과외할 때 최적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잠깐 복습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분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 한 페이지 쫙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피동문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자, 피동문 다 정리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일단 전제돼야 되는 거죠. 능동문에서.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동을 만들려면 능동문의 서술어는 항상 어떤 동사여야 돼요? 이건 항상 타동사여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자리 서술어예요? 물론 세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두 자리가 일단 기본적인 건가요? 서술어의 자릿수 본다면. 그럼 얘를 피동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크로스 된다 했죠? 이건 알아야 돼.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이 주어는 뭘로 바뀌죠? 필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는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몇 자리죠? 두 자리가 될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경우에는 이제 필수부사어를 이제 설정 안 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보았다. 이거 교육청 예문이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피동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로 오나요? 그러면 산이 우리에게 얘는 피동사로 만들어버리면 보이였다 이렇게 되나요? 보였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 없죠. 그래가지고 야 산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야 산이 우리한테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얘를 날릴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얘는 몇 자리가 되는 거죠? 보이다는 한 자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이미. 물론 평가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일반적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주목서가 주부서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성분의 역할들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의 주어가 이제 행위를 강요받는 대상인가요? 그렇죠?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다잖아. 그럼 여기서 이 필수고사가 뭐가 되는 거죠? 얘한테 행위를 강요한 인물이 될까요? 대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예문 하나만 써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사자가 그거 이제 포기해. 자, 토끼를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장 자체도 이 토끼 입장에서 보면 뭔가 먹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의지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능동이라는 거죠. 타인에게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사동도 아닌 거고. 그럼 여기서 요렇게 크로스해서 이 토끼를 이제 주인공으로 빼는 게 피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끼가 그러니까 피동문은 이 주어가 행위를 강요받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왜 그런 거죠? 사자에게 아니면 사자에 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필수 부사어가 얘한테 행위를 강요하게 하는 놈이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뭐 기자가 사실을 밝히다. 정부에 의해 사람들이 격리시설에 남겨졌다. 이거 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는 피동 빼고 사동 빼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이런 피동문에서 필수 부사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동문에서도 부사어가 3개, 4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시 능동문으로 빼려면 필수 부사어를 가지고 주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한 거죠? 필수 부사어가 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거기서 필수 부사어는 뭐가 된다고요? 주어에게 강요하는 놈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사어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로 다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토끼가 사자에 의해 맛있게 먹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맛있게 가지고 주어로 바꿔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일반적인 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많이 말했지만 이히리기가 똑같이 사동으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의 의미적인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뭐어지다 라는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구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번 해보면 얘는 먹히었다, 먹혔다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당연히 무슨 관계죠? 활용 관계가 아니라 얘는 파생 관계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른 단어가 되는 거죠. 먹다랑 먹히다는. 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한번 응용해 볼게요. 여기서의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피동문의 서술어, 얘가 우리는 이제 피동사라고 하잖아요. 피동사. 그쵸? 이 피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자동사예요. 거의 90% 이상. 오늘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사실 뭐 내신 수준에서 조금 빨리 푼다면 여기 목적어 없네? 그럼 피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빨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안 통한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예외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상당히 어렵게 딥하게 들어갑니다. 자, 피동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케이스가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나요? 크게. 뭐를 보면 되죠? 이 주동문이라고 할 텐데 이 주동문의 서술어가 목적어를 취하냐 아니면 취하지 않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진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처럼 일반적인 타동사, 여기서는 타동사잖아요. 무조건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동문이 어떻게 바뀌죠? 사동문은 무조건 new 주어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는 어떻게 바뀌죠? 시킴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잖아. 그럼 예외로 다시 예시 들어봐요. 자, 아이가 밥을 먹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얘는 주어를 봤을 때 아이니까 얘는 어떤 거죠? 자기 의지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크게 원리가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여기 주동문이 있는 얘한테 시켜야 된다고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new 주어가 나와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뭘로 가는 거죠? 필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동문에서 새로운 주어는 얘는 시키는 사람, 즉 대상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이 사동문에서 필수 부사어, 물론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필수 부사어가 시키는 거를 하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다 성분 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이때는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죠? 만들어 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또는 먹게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주어가 필부로 내려오고 얘가 행위를 강요받는 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밥을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이 된다. 단순히 주목서, 주어, 부, 목서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외우지 말고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 근데 사동문은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애초에 주동문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단순하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때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 거죠?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 거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동사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올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동, 피동문의 서술어는 무조건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동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얘를 사동사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게 일어나는 거죠? 품사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뭐 온도를 높이다, 온도를 낮추다 이런 걸로 넓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분이 아니죠. 품사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무조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형용사지만 높이다는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럼 이럴 때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똑같이 new 주어가 튀어나오는 거는 같지만 이때는 목적어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 이렇게 오는 거고 얘는 똑같이 서술어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 관찰해보면 이 두 가지 둘 다 사동문이지만 이 목적어의 출시는 다르다고요. 그쵸? 위에 있는 경우에서는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온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여기 목적어가 이제 행위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울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재현이를 울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행위를 강요받는 대상이 되는 거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목적어의 의미에 먹이다의 목적어의 의미에 아주 충실하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을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복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돌리는 것까지 여러분 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잖아요. 자 딱 보면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사동문은 공통적으로 뭐를 취할까요? 목적어를 취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안 배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 사동문의 서술어 얘는 무조건 타동사라는 거예요. 다시 사동문의 서술어는 뭐라고요? 무조건 타동사야. 목적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피동문은 어떻죠? 피동문을 관찰해 보세요. 피동문 목적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사동 피동을 관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스킬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문장인지를 판단할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어를 찾고 그 주어가 행위를 강요받는지 강요하는지 아무것도 아닌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목적어 유무로 봐도 실제로는 크게 틀릴 여지가 없다는 거죠. 물론 딱 하나의 예만 기억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일부러 계속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 예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 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예제 26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실제로는 장문 비문학 문제여서 거기다 비문학처럼 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는 생략했고요. 거기 본문은 밑줄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냥 서술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동사인지 피동사인지 이제 찾는 문제인데 여기 1번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지금 뭐가 돼 있죠? 이 리가 돼 있고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볼까요? 얘도 기고 얘도 기인가요? 정미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미사가 똑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사동, 하나는 피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17 수능이어서 이거 제가 봤던 수능이거든요. 175% 정도. 잠깐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풀었는데 자 이게 지금 선지가 10개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풀게요. 사동사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피동사면요. 목적어가 없어도가 아니라 없어야 되죠. 그럼 해볼까요? 자, 하나는, 그러니까 기억, 니으니까 얘는 목적어 있고 얘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볼까요? 둘 다 있죠, 땡. 거꾸로 됐죠. 2번은. 그러니까 있고 없어야 되잖아. 얘는 없고 없죠. 있고 없죠. 있고 있죠. 다 몇 번이에요? 4번. 한 5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맥락으로 25번도 풀어볼까요? 여기 왼쪽 페이지에.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2015학년도 6평이고요. 방금 푼 문제가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2년 차이로 나온 문제거든요. 여기 보기에서 아주 중요한 소스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보다는 사동사로 쓰인 경우도 보이다. 피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보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도 같은 이를 썼지만 하나는 사동, 하나는 피동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하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똑같아 아까 문제랑 있고 없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찾아볼까요? 없고 없죠? 없고 있죠? 틀렸지? 있고 있죠? 있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네. 얘는 있고 없나요? 다 5번인가요? 네, 사실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물론 이제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단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태까지 성피동 문제가 두 개가 같이 나온 경우는
156평, 그 다음에 17 수능, 그 다음에 2020학년도 6월 평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똑같은 유형으로 돼 있거든요. 기억, 니은. 그래서 보면 이거 두 번은 통해요. 근데 이때 안 통하거든요. 이게 스킬이. 그래서 왜 안 통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코멘트 한번 봐줄게요. 자, 정리를 잘 해놨는데, 자, 일반적으로 피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자는 자동사고요. 사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예요. 따라서 이 다음과 같은 성질 이게 뭐예요? 목적어 유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피동문이랑 사동문을 원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예문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원이 사용했던 예문이거든요. 도둑이 경찰에게 발목을 잡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거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 말고 정의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의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주어 찾아요. 얘가 주어죠? 그럼 주어가 행위를 강요받는지 강요하는지 아무것도 아닌지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죠? 경찰에게 행위를 강요당한 거 아닌가요? 무슨 문이에요? 피동문이죠.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런 것 만약에 우리 아까대로 한 거라면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 이지랄 하면 틀리는 거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의 이 목적어 있죠. 자, 우리 사동문에서의 목적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사동문에서 이게 지금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얘랑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얘는 지금 목적어 있고 얘도 목적어 있잖아요. 얘는 이 목적어를 날리면 문장이 해결이 안 돼요.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사동문이잖아요. 그쵸? 그럼 뭐뭐를 빼봐.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녹였다. 뭐를 녹여? 이게 부족하죠? 5번의 기억도 봐보세요. 형이 친구에게 안겼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돼요? 피동문이 돼버려. 이때는 꽃다발을 안게 하다지만 형이 친구에게 안겼다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쵸? 문장이 아예 달라지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의 발목을 빼볼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똑같이 피동문이고 의미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목적어인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바꿔볼까요? 제가 이렇게 먼저 바꿔볼게요. 도둑의 발목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발목을 에서 얘가 진짜 목적어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도 갈려요. 그래서 원래 피동문의 정의상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억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잡히다를 타동사라고 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즉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을 인정할 거냐 인정할 거지 않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은요 이렇게 가짜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피동문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목적어 있네 없네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목적어인지 아니면 가짜 목적어인지 제 표현이에요. 가짜 목적어인지를 따질 수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좀 곤란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지금 두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있네, 있네, 없네, 있네, 있네 이렇게 풀었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한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피동문은 얘는 필기해 주세요. 자, 피동문은 99%가 목적어가 있지만 어쨌든 방금과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뭔 소리야. 피동문은 거의 99%가 목적어가 없지만 방금과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이 목적어가 약간 가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뺐을 때 문장이 이상해지지도 않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동문은요, 어떻게 되죠? 사동문은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정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명제를 얻을 수 있죠?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피동이네. 이거는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동이냐 피동이냐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걔는 100% 피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동문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정의상으로는 사동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런 약간 애매한 케이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사동일 수도 있고 피동일 수도 있으니까 이땐 따져보자. 그럼 어떻게 따지는 거죠? 이때 만약에 피동문일 거라면 얘가 가짜 목적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문제를 풀면서 되게 화려한 스킬인 것처럼 풀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러한 제약 조건이 이러한 제약 조건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판단해서 쓸지 말지를 고민을 하세요. 저는 쓰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주어 찾고 그 주어의 행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분 구조로 보는 건데 뭐가 빠른지는 여러분이 써보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원래대로 푼다면 자, 주어를 찾아요. 자, 형이 동생을 울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 사동이네요. 얘도 그가 지구본을 돌게 하는 거네요. 얘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동사 이 리를 뺐을 때 얘도 울다고 얘도 돌다잖아요. 둘 다 뭐예요? 자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원래 주어인 거지. 생각해보면 동생이 울다, 지구본이 돌다, 이게 지금 원래 기본적인 주동문이 될 것이고, 그쵸? 그럼 얘 둘 다 사동이고요. 얘는요. 자, 목적 없죠. 얘는 뭐라 이렇게 하지 말자. 자, 마음을 놓다가 아니라 마음이 놓게 되는 거니까 얘는 피동이고, 얘도 용돈을 남게 한 거잖아요. 그쵸? 얘도 사동이 되겠네요. 자, 공책이 가방에 의해서 눌리게 된 거니까 얘는 피동문이 될 것이고요. 얘도 옷이 못에 의해서 찢김을 당한 거죠. 그쵸? 얘는 피동문이 되겠네요. 자, 4번의 기억선지의 별표 하나 쳐볼까요? 이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가 없어요. 왜 이렇게 냈을까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이 통사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요. 문제풀이 할 때는 자, 주어가 빠져 있으면 이걸 써세요, 옆에다가. 오늘 안긴 문장 할 때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임의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이놈들이 뭐도 한다고요? 목적격 조사도 빼놓는다고요. 왜?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으면 임의로 채워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장이 되나요? 사동문이 되나요? 여기선 주어가 보이네요. 눈이 감기게 되는 거니까 얘는 피동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종이 비행기를 내가 날게 한 거니까 얘는 사동문이 될 것이고, 그가 소년에게 임무를 맡게 한 거니까 얘는 사동문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정석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 유무로만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같은 논리로 자, 이제 25번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와보세요. 자, 얘도 해보면 이제 주어를 찾아보세요. 이제 끈, 피로 이렇게 되잖아요. 끈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피동. 얘도 피로가 풀리는 거니까 피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아이가 없게 되는 거니까 피동. 얘는 없게 시키는 거니까 사동. 이렇게 되나요? 자,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마르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동이 되는데, 자, 문제는 얘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는 얘가 지금 좀 어려운데, 얘는 기본형이 말리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단어, 그러니까 마르다에서 온 게 아니야. 보세요. 자, 마르다에다가 이거를 지금 사동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쓴 거죠?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 말렸다에서 접사는 뭐죠? 이희리기 우주 중에 뭐예요? 잘 안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리라고 한단 말이죠, 접사를. 그렇게 충분히 오해하기 쉽죠? 어떻게 된 거예요? 르블 규칙 같은 거 아닌가요? 자, 얘가 지금 말리다가 됐잖아요.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어간이 마르잖아요. 마르에다가 접사 이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된 거죠? 죽고 붙은 거죠. 이게 르불규칙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활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르불규칙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르불규칙이라고 안 하고. 그럼 얘는 말, 리을에다가 이,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놔둬 그냥. 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접사는 뭔 거죠? 이게 접사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가지고 사동접사 리를 사용해서 사동사를 만들었다면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푼다면.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말리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출제 의도는 아니겠죠.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코멘트에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문장을 복원시킬 수도 없거든요. 자, 4번 같은 경우 볼게요. 새들이 몸을 높게 한 거니까 사동문이 될 것이고 햇살이 고드름을 높게 한 거니까 사동문이죠. 형이 꽃다발을 안게 한 거니까 사동문이 될 것이고 곰이 얘는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에 의해 지금 안기게 되는 거니까 얘는 피동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 컨트롤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를 가지고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재량껏 하시고 만약에 봤을 때 이게 가짜 목적어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분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뒤에 기출문제집 가보세요. 하면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이 있어요. 번호를 기억해 왔어야 되는데 자, 이 131번 가볼까요? 페이지로는 215쪽이거든요. 내놔. 왜? 뭐가 문제야? 야, 25도 히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좀 내렸는데 너무 쳐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뜨거워. 집중해, 빨리. 자, 13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이해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기억이 피동이고 니은이 사동이에요. 찾기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지금 살짝 응용됐어요. 왜? 세 번째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까 본 거는 1호 6평 17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문제 이해해 보세요. 결국은 보기에 있는 거는 같이 볼까요? 선생님의 설명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쓰이다가 피동일 수도 있고 사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은 모양의 단어지만 얘가 동음이어나 다이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에도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학습 활동에서 나와 있죠. 그 사전의 정보가.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 답을 내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10개 문장을 가지고 얘가 사동인지 피동인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지 말고. 자,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을 보세요. 학생이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대요. 갈림을 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얘는 무슨 문이에요? 피동. 피동문인가요? 니은은요? 삼촌이 텃밭을 갈게 할 사동인가요? 지금 의미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용돈이 깎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로 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피동. 니은은요? 얘는 나의 실수로
점수가 깎이게 된 거죠. 뭐예요? 피도 피동.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여기 밑줄 한번 딱 쳐보세요. 어떻죠? 좀 목적어 있는데 피동이죠. 낸다는 말이에요. 자, 얘는 뭐라고요? 의미상, 뭐야? 들었는데? 왜 이래, 이거? 자, 의미상으로는 보면 당연히 피동이 맞는데, 얘는 목적어 있어요. 내가 점수를 깎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실수에 의해서 점수가 깎이게 된 거잖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의 예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의 예시. 아까 얘기했던 경찰이 도둑에게, 아니죠. 도둑이 경찰에게 발목을 잡히다랑 같은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개 문제랑은 다르게,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이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선 학원에서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동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많아요. 블로 같은 쳐보면 네이버에 큰일 납니다. 자, 3번의 기억도 한번 펼쳐 줄까요? 이 문장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딨죠? 왜만 여기다가 왜 보조사만 썼을까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얘를 을로 바꾸는 순간 잘 보이죠? 이것도 트릭이에요. 일부러 성분을 숨기기 위해서 성분을 조사를 빼거나 아니면 보조사로 바꿔버려요. 얘는 원래 목적격 조사인 을 자리잖아요. 그럼 해볼게요. 내 친구가 가래떡이 꿀을 묻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무슨 문이 될까요? 사동문이 되겠네요. 그쵸? 밑에는요. 누나가 붓에 물을 묻게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사동문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니은 선지한 밑줄 쳐볼까요? 이 문장을 보고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국립국어원이 얘기했던 도둑이 경찰에게 발목을 잡히다랑 똑같은 문장을 지금 변형한 거란 느낌이 딱 와야 돼. 이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큰형의 발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큰형의 발이 동네 개에게 물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문장이라고 해야 돼요? 큰형이 어쨌든 물리게 된 거는 맞으니까 피동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이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 문장에, 한 문제에 10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을. 그러니까 평가원은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피동문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자, 4번의 기억은 목적어도 있고 아빠가 사탕을 물게 한 거니까 얘는 자연스러운 사동문이 될 것입니다. 자, 5번 눈이 빗자루에 의해서 쓸림을 당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얘는 목적어 없으니까 바로 피동문이라고 된다고요. 자, 니은은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딨죠? 이거 바꿔야 되죠, 이렇게. 주어 있어요, 없어요? 주어도 빼놨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을 쓸게 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빼놓는다고. 그게 무슨 문이죠? 사동문이네요. 그럼 이렇게만 가지고 본다면 기억이 피동이고 니은이 사동이어야 되니까 2, 3, 4는 날라가고 이제 1번, 5번이 남거든요. 그럼 1번, 5번은 여기에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자, 이 갈다를 봐주세요. 여기 봐주시면 여기 사전에 따르면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같은 뜻인가요? 텃밭을 갈렸다?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요. 근데요, 여기 쓸다를 보시면 여기서의 비는 rain이 아니라 빗자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 대 모아서 버리다. 얘는 어쨌든 둘 다 같은 뜻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인 거죠?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풀 때는 여기 위에 있는 막 지금 새로운 학습 활동 이걸로 판단할 때는 1번, 5번 선지의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 과정. 그거를 지금 늘어난 거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문제가 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피동문을 출제를 최초로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성분 얘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는 사동문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요. 근데 목적어가 있어? 사동문이야?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식으로 가짜 목적어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셨나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성분 움직이는 거랑 같이 해서.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이 사동문 별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성분 움직이는 것까지.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2, 3, 6평의 피동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 6월에 나왔던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책. 자, 예제 27번을 풀어보실래요? 자, 이 문제는 2014학년도 6월 평가 아니고 별평가 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이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습 자료를 이게 숨겨놔야 돼,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문장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아니라 원래는 숨겨놔야 돼. 요즘 난이도로 출제된다면. 조금 주목할 거는 뭐죠? 여기 디귿에 있는 이 낮다가 조금 주목할 만한가요? 왜? 주동문 형용사니까. 문제 풀어주세요. 여기 3번에 있는 겹문장이란 말은 무시하세요. 안 해도 돼요. 아직 우리 모르죠? 녹화 잘 되고 있어? 별표를 뒤딱하게 쳤네? 단순하게 문제만 풀려면 그냥 이거 보고 기억 보고 니은 보고 이제 하나씩 찾으면 되기는 해요. 다음 몇 번이죠? 2번. 이거는 무조건 2번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서술어의 자릿수 무조건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이 됐을 때 푼다면 그냥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5초만에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좀 출제 의도를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나온다면 여기 있는 B씨의 예문을 채워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출제자라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본다면, 자, 일단, 니은이랑 비읍을 보면 얘는 주동문이 타동사예요. 그쵸? 기억이랑 디귿은요, 얘는 자동사 또는 디귿같이 형용사예요. 이거에 따른 문장 구조 변화를 지금 내고 싶어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랑 니은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주어지만 수동문에서 어떻게 바뀌죠? 얘는 주어서니까 주목서로 바뀌잖아요. 얘는 목적어로 갔어요, 동생이. 니은은요? 얘는 주목서니까 어떻게 바뀌죠? 주부목서로 가잖아요. 얘 어떻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필수부사어로 바뀌었나요? 이 차이를 결국 지금 물어보고 싶은 문제인 거고, 디귿 같은 걸 본다면 얘는 낫다라는 형용사지만 얘는 뭘로 바뀌어요? 타동사로 바뀌는 거죠. 목적어 이렇게 딱 생기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를 보면 어쨌든 타동전미사는 이일이기 우주인데 그 7개 중에 하나도 결합하지 못하는 놈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통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뭐뭐 개하다 이렇게.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자성분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바뀌는 거죠? 기억 같은 경우는 얘는 목적어로 바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부사어로 바뀔 거예요. 이거는 암기야, 암기.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보세요. 타동사이면 서술어가 없나요? 사동사가 없나요? 아니요.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얘는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얘는 통사적 사동, 같은 말로 하면 장형사동 또는
긴 사동을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5번에 별표 하나 써줄까요? A는 주동문이잖아요. 주동문이 형용사라면 사동문 만들지 못하나요?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단, 뭐는 못 만드는 거예요? 피동문은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동문에서만 가능한 선지랍니다. 그래서 10년 전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유의미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사동문 가지고 성분 움직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28, 29번, 30번, 30번 4개 남았는데 4개 하고 쉬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 직접 사동, 간접 사동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좀 하지 마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차를 뭐 강제로 태우냐 아니면 타게 하냐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 2, 3, 5번 선지만 검토해 주시면 이 중에 답이 있나요? 일단 1, 2, 3, 5 중에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하나씩 본다면 1번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동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사동 정미사가 결합되면 사동사가 되고 얘는 타동사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생 결과. 자, 2번. 이것도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선지잖아요. 당연히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플러스 1. 우리 3번 선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을 설명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개가 거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피동문은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주어가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개를 히 빼면 걷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주어를 이렇게 채워주면 이게 능동문이 되고 피동문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개를 이렇게 걷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가 없다라고 해서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있어요. 지금 최근 문제니까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날씨가 풀리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이에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역으로 가서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인 케이스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사동문이라고 치고 주동문으로 빼볼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얘가 필수부사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얘가 필수부사어라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주어로 바뀌죠. 이거 바로바로 돼야 돼. 왜? 주목서라면 주부목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고. 근데 만약에 주서라면 주목서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의 필수부사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킴을 받는 대상이 된다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처럼 방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알 수 있어요? 가짜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구조인 거예요? 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거꾸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날리고 주어 서술어만 이렇게 남겠네요. 방으로는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해보세요. 다시 원래 주동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삿짐이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왜냐면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갈 거니까. 원래 주동문이 목적어가 없는 경우였잖아요. 이 케이스는. 이 문장 가능한가요? 얘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삿짐 자체가 혼자 방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케이스인 거죠?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케이스. 아까 얘기했던 날씨가 풀리다랑 유사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첨언해보자면요. 얘는 이 주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일반적인 주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옮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죠?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코로나를 옮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빼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가 옮았다. 이런 가능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대응하는 주동문이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역방향을 통해서. 이해되시나요? 5번 보세요. 이것도 보자마자 그냥 끄덕끄덕이야. 왜?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 얘는 목적 없는 거, 얘는 목적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동문에서 성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로 달라지고, 이 타동사일 때는 필수 부사어로 달라지죠. 이거는 제가 아까 정리했던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선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보기에 있는 문장을 보고 검토하는 사람이랑 그냥 당연한 명제지라고 넘어가는 사람이랑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4번이에요. 답은 4번인데 이게 병신 같은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동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통사적 구성, 즉 구를 만드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용어만 정리해보세요. 파생적 사동 얘는 전미사를 사용하는 거고 같은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짧은 또는 단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통사적 사동은 얘는 긴, 장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중의성을 갖는 거는 뭐예요? 이거죠. 왜? 얘는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무조건 간접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나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내가 약을 먹게 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강아지가 지 입으로 먹은 거라 했습니다. 근데 강아지에게 내가 약을 먹이다라고 할 때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뽀삐야 약 먹어 해가지고 걔가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뽀삐가 약 절대 안 먹으려 해서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넣은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의성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파생적 사동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제 여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백식 이쪽을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 견해를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근데 어떤 친구는 좀 동의했던 것 같은 기억도 있어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책은 마지막에는 직접 눈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간접이냐? 라는 게 이 책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밥을 먹이다라고 했을 때 먹는 것도 결국은 기소화기관으로 먹는 거니까 그것도 간접 아니냐? 약간 이러한 반박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런 좀 애매한 부분, 근데 이거 학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세네 개 책을 검토해봤는데 다 이게 써 있어요. 이 예시가. 근데 씨발 이런 건 내면 안 되죠. 이거 수능에. 물론 교육청 문제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리을은 결론적으로 출제지는 거기 서적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전공 서적?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이제 갖고 왔는데 출제 의도는 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하든 무조건 간접.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출제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들지 않나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답선지로 만들었는데 답은 병신 같아. 왜? 봐봐.
접사에 의하면 직접, 계하다면 간접. 이건 애초에 명제부터 틀려요. 왜? 직접 사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요. 중의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답도 4번이야. 예문 아니고도. 근데 이 예문에 한해서 본다면 얘는 무조건 둘 다 간접이에요. 이 예문에 따르면. 근데 이 견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너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무조건 간접?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어쨌든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 간접, 직접 이 얘기는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나왔던 게 유일해요. 답은 4번인데 좀 찜찜하죠. 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29번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재작년 수능 특강 문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설이,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해설을 안 보여드릴 텐데, 이 문제의 이제 해설이 아주 진짜 개떡같이 돼 있어가지고. 자, 일단 한번 풀어볼래요? 기억, 니은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번, 2번은 지금 피동이냐라고 묻는 거고요. 3, 4, 5번은 사동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해설이 이상할 뿐. 다현이는 벌써 했죠. 의미로 풀었어요? 아니면 성분으로 풀었어요? 의미로 풀었어요? 일단 4번 선지에 있는 어피다는 이미 지금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죠. 오늘만 한 3번째 보는 것 같은데. 답은 4번이에요. 왜?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피동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불변의 명제가 하나 있다 했죠? 사동문은 목적어 있을 수, 다시. 사동문은 목적어가 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답원이죠. 왜? 목적 없으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1번, 3번, 5번은 안 할게요. 이거는 잘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1번, 2번 한번 봅시다. 자, 얘가 결국, 얘도 이제 피동이고요. 얘도 피동인데, 이 EBS에서 악랄하게도 둘 다 목적어를 넣어놨어요. 이게 지금 의도된 거라고, 아마도. 단순하게 목적어 없으면 피동, 이렇게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죠. 1번 선지는요, 얘는 마찬가지로 어떤 건가요? 경찰에게 발목을 잡히자는 똑같은 문장인 거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어제 큰오빠의 팔이 뒷집 개에게 물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가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빼도 상관없는 거죠. 어제 큰오빠가 뒷집 개에게 물렸다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전형적인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의 예시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별표 하나 쳐볼까요? 야, 얘는 목적어 있잖아. 어? 얘 사동문이라고 안 하고 피동문으로 한 이유는 뭐죠? 얘는 문장이 두 문장이죠. 이따가 오늘 하게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은 건널목을 건넜다. 이게 1번. 얘는 무슨 어미죠? 얘는 연결어미예요. 그쵸? 그 형이 차에 받쳤다. 이게 두 번인 거고 연결할 때 주어 중복되니까 얘가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목적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피동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부러 지금 이거를 넣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자가. 준호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쵸?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30번 보면 또 이 간접, 직접 이 얘기를 또 해요. 교육청 특징이에요. 이렇게 없으니까. 네. 또 움직이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문제도 진짜 허무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답은 말하지 말고. 답 5번이에요. 병신 같은 문제야. 아니, 정말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봐봐요. 야, 씨. 왜? 야, 걔 하다는 장형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간접. 이건 명제잖아, 그냥. 그러니까 굳이 낼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뒤집어야지, 이렇게. 굳이 푼다면. 답은 5번인데. 자, 왜 이 문제를 갖고 왔냐면요. 1, 2, 3, 4가 좋아서 그래요, 선지들이. 자, 보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 평가원 문제, 이 문제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동문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지금 성분이 달라진다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사죠? 뭘로 바뀌어요? 얘는 목적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굳이 해보자면 어떻게 돼? 누구누구가 팽이를 돌리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안 하고 여러분 바로 얘는 목적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뭘로 바뀌어요? 얘는 부사어로 바뀌죠. 이럴 때는. 그쵸? 이게 나와 있고 당연히 1이면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애초에 2니까 얘는 몇으로 가는 거죠? 3으로 가는 건가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31번. 작년, 여러분 2년 선배들이죠? 2년 선배들이 푼 문제인데, 니은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건 제 교재에 논란이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될 때는 충분히 보기로 활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수인데, 일단 1번 선지는 딱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목적 있지, 다 바로 지울 수 있겠지. 그냥 이럴 때 쓰라고, 그냥 스킬을. 스킬이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에 의한 파생된 개념. 자, 2번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형이 뭐죠? 건네다나요? 건네다? 아마 수요동사일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접사 하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건네하다가 있어요? 이거 없어. 그쵸? 땡. 3번 냅두고요. 4번 한번 볼까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 했잖아요. 얘가 필수 부사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얘에 의해서 존경받게 되는 거니까. 그럼 뜯어봅시다.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네? 사람들이 뭐야? 많은 사람들이죠? 헷갈렸어. 그 사람을 풀면 존경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피동문이 있는 거죠. 틀렸고. 자, 얘는요. 자, 이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왜 좋은 얘기냐면 아지, 어지라는 본용어, 보조용어 구성을 활용하더라도 걔는 애초에 능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왜? 정의상 자동사나 형용사는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만 판단하면 됩니까? 얘가 원래 뭐냐라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원형 뭐죠? 이루다일 것 같아요. 이루다는 타동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x가
y를 이루다 이런 식으로 보통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이루다,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뭐라고 봐야 돼요? 피동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려요. 답은 3번인데, 자, 얘는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의 아지, 어지, 얘가 지금, 자, 피동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만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피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죠? 밝히다라는 사동사에다가 지금 어지가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사실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귀찮으니까. 사건이 언론에 의해 밝히어지다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이 어지가 피동인 이유는 뺄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어지를 뺄게요. 밝히다 이렇게 보고 피동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크로스 되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언론이 사건을 밝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씨 배터리 충전 안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네 그냥. 그러면 이 언론이 사건을 밝히다 이 문 자체가 얘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희가 뭘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사동이라는 거네요. 그럼 다시 한번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동 얘 빼고 사건이 밝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어색하네요. 그쵸? 그럼 뭐 굳이 말하자면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어지를 뺐을 때 이러한 작업, 역방향으로 빼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는 거죠? 얘는 피동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원래 형용사일 것 같고 얘는 동사로 왔고 그쵸? 당연히 어떤 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밝다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피동이 붙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밝히다가 되는 순간 얘는 품사가 무조건 뭐예요? 동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서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he는 무조건 사동일 것 같아. 왜? 피동접사일 수 없어요.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인 사동피동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제는 대망의 안기문장, 하는문장. 자, 이 절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 정답률 30%대로 기억해요. 이쪽이 96쪽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